안녕하세요. 저희는 메스티벌 수학과학 신문 부문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발표 영상을 찍게 된 1학년 4반 4번 문가람, 1학년 4반 8번 서민준, 1학년 3반 25번 하준영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수학과학 신문의 주제는 게임 개발과 수학, P&P 문제, 그리고 3차 이상의 방정식에도 판별식이 있을까? 입니다. 저희 기사의 각 내용에 대해서 1학년 4반 4번 문가람, 1학년 4반 8번 서민준, 그리고 1학년 3반 25번 하준영의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4번 문가람입니다. 제 수학과학신문 개인 기사의 주제인 게임 개발과 수학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취미 중 하나로 사람들은 쉬고 싶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게임을 플레이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죠. 게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취미생활로 인식되는 반면에 수학이라는 이 학문은 많은 학생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는 학생들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즐기는 게임의 개발과 수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 인력은 크게 프로그래머, 기획자, 디자이너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은 게임 개발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곳에 수학을 활용하여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기획자는 게임의 시나리오 구성과 계획을 담당하고 디자이너는 게임 속의 캐릭터, 배경 구성과 그래픽 작업을, 프로그래머는 캐릭터의 동작과 프로그램 소스 코드 구현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함께 협업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의 4단계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게임의 컨셉, 전체적으로 어떤 게임인지를 결정하고 게임을 유저가 체험할 게임의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 배경 등 그래픽 작업을 거친 후 유저에게 보일 여러가지 버튼과 창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감인데 개발자들은 다양한 수학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이를 구현합니다. 캐릭터의 점프를 프로그래밍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점프 궤적은 대부분 포물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캐릭터의 점프 궤적도 포물선의 형태로 구현할 때 게임의 사실감이 더욱 높아지겠죠. 캐릭터의 점프 과정을 표현하는 점프 함수를 대표적인 포물선 형태인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점프의 궤적은 위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되므로 2차 함수의 2차항의 개수 a는 음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존재하는 공간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할 좌표 평면을 설정하고 구현하려는 점프의 폭과 높이에 따라 점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의 폭축, 꼭지점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점프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점프 함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므로 절대값 a, 2차항인 개수의 a의 절대값을 작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점프의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2차 함수의 궤적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므로 절대값 a를 크게 해주어야 합니다. 게임에서 한 사람의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의 사이에 이 미사일 같은 이 물체의 발사를 구현할 때에도 수학이 활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두 캐릭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두 캐릭터를 이은 직선이 게임상의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 아크탄젠트 함수 등을 활용합니다. 그 뒤에 캐릭터의 위치를 고려하여 물체의 발사 궤적을 나타내는 포물선을 계산하게 되죠. 이 경우에도 대부분 발사 궤적을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일 캐릭터가 점프하는 경우와는 달리 발사된 물체는 특수한 경우에는 포물선이 아닌 경로
특수한 어떤 경로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물체가 날아가는 궤적이 복잡할수록 더 복잡한 함수를 활용하여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쓰인 A 탄젠트라고 쓰인 이 함수가 아크 탄젠트 함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 개발자들이 이런 복잡한 함수의 수식과 그래프를 모두 직접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모든 값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이 게임 수학 엔진에 수치를 대입하여 원하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8번 서민준입니다. 저는 수학과학신문 주제로 PMP 문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푸는 수학 문제에는 답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난제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페르마의 정리가 있었지만 1994년 앤드류 와일스라는 수학자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제7대 난제 중 하나였던 푸엥카레의 정리 역시 그리고리 페렐만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나머지 6문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PMP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PMP 문제는 100만 달러가 걸린 문제이지만 1971년 알려진 이후로 5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PMP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P는 답을 얻기 쉬운 문제, NP는 증명이 쉽지만 답을 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P는 NP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P집합과 NP집합이 같은지 다른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P집합은 이미 NP의 부분집합이므로 모든 NP 문제가 P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면 P집합과 NP집합이 같은 것이 되게 됩니다. 위 말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두 쉽게 풀리는가? 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으로 증명이 된다면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이 이 셋 결론 중 하나입니다. 같다, 다르다, 증명할 수 없다. 답이 yes 아니면 no로 반환되는 문제를 결정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의 배수인가? 와 같은 질문은 결정 문제입니다. P와 NP 모두 결정 문제의 분류에 해당되게 됩니다. P 문제는 결정 문제들 중에서 쉽게 풀리는 것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어떤 결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당식 시간 이내에 그 문제의 답을 yes와 no 중 하나로 계산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그 문제는 P 문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n자리 이하의 수와 b가 주어졌을 때 a가 b의 배수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하면 n에 대한 당식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a는 b의 배수인가 하는 문제는 P 문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위의 정의는 결정적 알고리즘, 즉 계산의 각 단계에서 단 한 가지의 가능성만을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당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P 문제라는 뜻입니다. NP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문제를 푸는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당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즉 NP는 이것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는 비결정적 알고리즘의 작동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검산 위주의 정의가 쓰일 때가 많습니다. NP 문제는 결정 문제들 중에서 적어도 검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모아놓은 집합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결정 문제의 답이 yes일 때 그 문제의 답이 yes라는 것을 입증하는 힌트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 힌트를 사용해서 그 문제의 답이 정말로 yes라는 것을 당 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NP 문제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집합과 같이 정수 n개로 이루어진 집합이 주어졌다고 할 때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합이 0이 되는 집합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당식 시간 알고리즘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그냥 모든 부분 집합을 다 테스트해보지 않는 이상 답이 yes인지 no인지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집합이라는 힌트를 제공하였다면 우리는 먼저 이 집합이 원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집합의 원소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원래 문제의 답이 yes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n인 어떤 정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합이 0이 되는 집합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는 적어도 NP 문제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P 문제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P 문제가 주어졌고 그 문제의 답이 yes라면 우리는 그 문제의 답에 관한 힌트가 주어지면 곧바로 그 문제의 답이 yes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모든 p 문제는 저절로 np 문제도 됩니다. 즉 p가 np에 속한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방향인 np가 p에 속한다에 대해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np 문제가 p 문제인 경우, 즉 모든 np 문제가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함을 증명할 경우 p는 np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p는 np인지 p는 not np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p-np 문제입니다. p-np 문제를 도식화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사실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은 절대로 p는 np일 리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는 np가 의미하는 바는 만약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의 답안을 쉽게 검산할 수 있다면 그 문제 자체도 쉽게 풀 수 있다는 너무나도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면서 몸에 체득해온 직관과는 배치된 일입니다. 일부 방정식의 경우 해를 직접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남이 미리 풀어서 구한 답을 방정식에 대입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일은 훨씬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p는 not np라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아무도 올바른 증명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결과만이 조금 밝혀졌을 뿐입니다. 세계 6대 난제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문제이지만 유명한 수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니만큼 학생들 입장에서 여전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아직까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해가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인간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결해야만 할 또 다른 난제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25번 하준영입니다. 제가 설정한 주제는 3차 이상의 방정식에도 판별식이 있을까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판별식이 왜 중요할까요? 판별식은 무슨 문제나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한 번에 그 식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따라서 실생활에 어려운 데이터들, 막대한 중요한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며칠째 돌리지 않아도 애초에 그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답이 얼마였다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차 방정식에는 판별식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어떤 근을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차 이상의 방정식에도 2차 방정식처럼 판별식이 있을까요? 3차 방정식에는 판별식이 존재합니다. a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4ac 세제곱 빼기 4b 세제곱 d 빼기 27a 제곱 d제곱 플러스 18abcd입니다. 여기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이면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 또는 삼중근을 갖습니다. 특히 9abc는 2b 세제곱 더하기 27a 제곱 d를 만족하는 경우에 삼중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를 고등교육 과정에서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의 도함수 f'x는 3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에서 f'x는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f알파 곱하기 f벨타가 0보다 작을 때 f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f알파, f베타가 0일 때 fx는 0이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보다 클 때 fx는 0은 하나의 실근만을 갖게 됩니다. f'x는 0이 중근 알파를 가질 때 f알파는 0이면 fx 0은 삼중근을 갖고, f알파가 0이 아니면 fx는 0은
하나의 실근말을 갖습니다. 4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은 실베스트 행렬의 종결식을 이용한 소행렬식의 라플라스 전개로 4차 방정식의 판별식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식들은 대학교 가서 배우는 수학이므로 현재 고등학교 과정으로서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까의 3차 방정식처럼 함수를 이용하여 미분하여 도함수를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을 fx로 두고 이를 미분하여 3차식 f'x를 구합니다. f'x는 1차식 곱하기 2차식 꼴로 만든 뒤 1차식의 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2차식의 판별식 부호가 0보다 클 때 x는 베타와 감마, 실근 3개, 극점 3개를 갖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x는 알파와 베타, 실근 2개, 극점 1개를 갖기도 합니다. 판별식이 0일 때 x는 알파, 3중근 그리고 극점 1개를 갖습니다. 또한 판별식이 0일 때 x는 베타, 실근 2개, 극점 1개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을 함수로 그리면 이런 형식의 함수가 완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식을 함수로 나타내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식은 이런 식을 갖게 되며 네 번째 식은 이러한 형태의 꼴을 갖게 됩니다. 이때 실근이 3개가 나오고 이때 실근이 2개가 나오며 이때 3중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실근 2개를 가지게 됩니다.